네, 영특한 대화라는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한 1시간 정도 좀 넉넉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영화의 사운드란 무엇인가, 또 특별히 한국 영화에서 사운드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를 이루신 이 라이브톤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 한국 영화의 모든 사운드를 만져오고 또 디자인해 온 최태영 대표님과 오늘 좀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담의 시간을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산업진흥원에서는 효과 음원 유통 플랫폼인 K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이 음원들을 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원에 좀 관심 있는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보신 미키 세븐틴에서 음량 감독, 사운드 슈퍼바이저와 그다음에 리레코딩 믹서라고 해서 여기는 모든 사운드를 제가 다 믹싱을 했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사운드 디자인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3월에 개봉해서 지금 또 다시 5월달에 여러분들이 또 이 영화를 보게 돼서 되게 좀 또 좋습니다. 오늘은 극장에서 직접 같이 영화를 보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극장 어떤 컨디션이랄까요? 전주에서의 상영 이런 것들 몇 번 와보셨던지라 어떤 좀 상태인가요, 여기는? 나쁘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보신 관은 가장 일반적인 5.1 채널 극장이고요. 원래 5.1 채널이라 그러면은 이 벽면을 따라서 여러 개의 서라운드 스피커가 이렇게 어레이 방식으로 쭉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극장은 그냥 포인트 서라운드로 해서 약간 변형이 된 거야. 그래서 약간 앉아 계시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으네요. 예. 지금 이게 사운드라는 거는 극장에서 사운드라는 거는 이 영화를 관람하실 때의 위치에 따라서 이 비주얼이 색감이 달라진다든가 밝기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소리는 앉는 위치에 따라서 해상도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빠른 예매로 가장 최적의 가운데 자리에서 감상을 하시는 게 가장 음량 믹서와 감독이 의도하는 연출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요 끝에 앉으신 분들은 어차피 레프트와 라이트의 음악이 메인으로 들릴 거다 보니까 이 센터의 다이얼로그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은 또 서라운드 쪽에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들려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사운드는 그렇다는 걸 좀 아시고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과문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도 잘 기술적인 부분들은 참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버전을 몇 가지씩 만드시는 건지 돌비 애트모스피어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모든 극장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어떤 버전을 여러 개 하고 또 테스트를 하시는 건지, 또 테스트를 할 때는 무엇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건지, 모든 영화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포인트들을 좀 보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미키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 버전인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을 했고요. 그렇게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된 사운드는 7.1 채널, 5.1 채널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트모스가 지원이 안 되는 일반 상영관에서는 5.1 채널로 감상할 수 있는 버전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게 또 다시 홈 엔터테인먼트로 가게 되죠. 지금 아마존에서도 혹시 나온다든가 아니면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구입하게 될 블루레이라든가 또 홈 엔터테인먼트 버전을 위해서 국제 라우디스 규격을 맞춰서 또 다른 홈 돌비 애트모스, 홈 5.1 채널, 홈 10.1 채널 그리고 홈 스테레오 버전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외에서 상영했을 경우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혹은 중국, 일본어로 상영을 위해서
해외용 M&E 사운드, 뮤직 앤 이펙트 사운드를 또 따로 만들어서 그 현지에서 더빙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또 만들게 됩니다. 또 이 영화는 IMAX도 개봉을 했죠. 그래서 IMAX 12채널의 사운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돌비 애트모스 프린트 마스터 사운드를 가지고 또 IMAX 12채널을 맞춰서 사운드를 만들어냈고 IMAX도 12채널을 지원하지 못하는 일반 5.1 IMAX판에서도 또 상영이 될 수 있게 또 일반 IMAX 5.1 채널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저희는 이 사운드와 영상의 패킹은 영국에서 했고요. 디럭스 스튜디오 영국에서 했고 그들이 저희한테 한국으로 DCP를 보내주면 저랑 봉준호 감독이 둘이서만 코엑스, 킨텍스, 코엑스 돌비 시네마관이 있죠. 이 영화는 돌비 비전이라고 하는 최상의 4K 레졸루션의 영상과 애트모스를 합쳐진 돌비 시네마 영화이기 때문에 그 돌비 시네마관에서 영상과 사운드를 기술사를 둘이서 했고요. 좀 썰렁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IMAX를 패킹을 해서 번역을 가지고 봉감독이랑 저는 둘이서 또 다시 만나서 용산 IMAX 극장에서 또 둘이서 또 시사를 하고 기술적인 예나가 있는지 없는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 항상 종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어떤 사운드 체크에 있어서 좀 하나의 좀 기준? 뭔가 어떤 장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걸까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유래는 플란더스 개부터 시작이 돼요. 플란더스 개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개 소리가 짖어요. 왕왕 왕이 짖는데 이게 방향이 나눠져 있습니다. 레프트에서 한 번, 라이트 서라운드에서 한 번, 또 레프트 서라운드에서 한 번, 라이트에서 한 번, 센터에서 한 번. 처음부터 그걸 넣은 게 아니고요. 믹싱 맨 마지막날 봉준호 감독이 저한테 그 소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왜 개소리를 넣어야 돼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단편 영화나 이런 독립 영화 할 때 돌비 디지털이라는 거는 접근을 못하고 맨날 모노로만 믹싱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봉하면서 제가 돌비 5.1 채널이라는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극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요? 내 사운드가 스피커 고장 없이 제대로 잘 나오는지를.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개소리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기술 시사를 서울의 낙원상가 위에 있는 허리우드라는 극장이라는 곳을 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는 개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 극장에 오른쪽 스피커가 터졌어요. 그래서 기술시사 내내 오른쪽 스피커가 안 나오는 상태로 우리가 기술시사를 했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옥작 때 종소리를 시작했어요. 이제 발전된 거죠. 옥작 때 종소리를 넣을 때 그때는 에밀리에 존 같은 한국형 종소리 큰 종을 띵하고 한 번만 했는데 기생충 때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이 음을 체크할 수 있는 피치가 높은 종을 하나 더 넣어달래요. 띵, 딸랑딸랑딸랑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각 스피커의 포지션대로 소리를 돌려줬고요. 이번에 미키 때는 그 타이틀 뜰 때 그걸 넣었어요.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썼던 걸 자꾸 쓰니까 전 싫었던 거예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자기 그게 좋대요. 그래서 다시 쓰게 됐죠. 플란더스 계획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봉준호 감독님의 장편을 다 함께 작업을 하셨잖아요. 정말 한국 영화의 여러 감독님들을 만나셨지만 특히나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 봉태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섬세하신 분인데 까다로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굉장히 소탈하게 어떤 작업에 임하시는 멤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는 데는 그 어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도 있으실 테고 또 뭔가 이견을 서로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에 다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스타일로 서로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을 처음에 그 모텔 선진장이라는 작업을 할 때 봉준호 감독이 조감독이었어요. 그때 모텔 선장할 때 해외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 촬영 감독이 와서 찍는다고 해서
도일 감독입니까?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이 와서 그 사람 구경하러 현장 갔었어요. 예, 엄청 그 사람이 홍콩에서 예, 엄청 유명한 영화들 많이 찍었죠. 예, 그래서 갔는데 그때 봉준호 감독 인사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플란다스 계를 시작으로 쭉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제가 좀 더 입심이 셌죠. 제가 먼저 입봉하고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플란다스 계라든가 뭐 살인의 추억할 때는 저의 의견을 많이 내면서 본 감독님이 이상한 주문을 막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거꾸로 바뀌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본 감독님의 그 디테일이라는 거는 준비를 많이 해오세요. 준비라는 거는 이분이 대부분의 감독님들은 사운드 작업을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카메라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운드라는 거는 잘 모르셔요. 장비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본 감독님은 본인이 원하는 사운드에 대해서 어떤 잘 모르는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저한테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관객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모션적인 거죠. 네, 이모션적인 부분을 많이 위해서 플란더스 개 같은 경우에는 뭐 옥상에서 뭐 노란 루비를 입은 사람들이 막 색종을 던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사운드 디자인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너무 생경한 연출이고 영화에서 어떤 만화 같은 기법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장난스럽지 않나? 이 장난스러운 걸 더 장난스럽게 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녹두렁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자빠지고 뭐 넘어지고 또 발자국 하나 발견했는데 경운기 지나가면서 그걸 막 뭉개가지고 발자국 없어지고 그 허술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원 테이크로 쭉 가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그 현장음들을 가지고 또 전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꽤 많은데 봉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영화를 저희가 사운드 편집이 끝난 다음 사운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파팅 회의라는 걸 해요. 이 스파팅 회의가 실제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사운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갈지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인 거죠. 거기에서 감독님들이 봉 감독님이 쭉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서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봐.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숙제검사 받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디테일을 살려야지만이 봉 감독님이 원하는 디테일이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봉 감독님의 디테일은 본인의 디테일도 있지만 봉 감독님이 스텝을 다루는 그 스킬에서 스텝들이 굉장히 자신의 최대의 디테일을 살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디테일 플러스 각각의 스텝들의 디테일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키 세븐틴의 경우는 그 디자인, 그 사운드 디자인 회의 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을까? 그래서 지금의 이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보면 궁금하고 또 특별히 좀 더 고심했던 어떤 장면이 있다면 또 사운드 측면에서 좀 더 유심히 좀 들어봐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같이 말씀 좀 청하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크리처의 사운드가 뭐 여러 어떤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어가 있지만 대표님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옥자에도 이정은 배우님이 그 슈퍼데이즈 목소리를 또 같이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표님이 또 뭔가 몸소 목소리에 출연을 하셨는데 어떤 좀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내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봉 감독님이 준비하는 미국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그 미국 영화가 어떤 실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실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감독님이 난 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타이밍에 미키에 대한 제안을 받으셨대요. 예. 저도 뜬금없이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제 기생충 이후에 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상암에 있는 스튜디오로. 그래서 만났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를 하게 됐고 자기 제작부를 통해서 시나리오가 전달이 될 것이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지금 보통 영화는 저희가 촬영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후반 작업팀이다 보니까 촬영이 끝난 다음에 사운드 작업을 하는데 미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하게 해야 될 게 있다. 그것도 비밀리에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그게 뭔데요? 얘기하니까 촬영장에서 내가 만든 사운드를 플레이백해서 배우가 그걸 따라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셨죠? 이거 보면은 크리퍼가 뭐라 그러면 미키랑 안경 낀 여자분이 막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프리 사운드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읽고 감독님이 요신 두 개, 세 개씩을 찝어줘서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퍼 디자인 어떤 크리처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 소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쓰고 그 동물 소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물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개 소리를 썼었어요. 제가 개가 진짜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디자인. 근데 붙여보니까 안 맞아요. 왜? 이 개가 포유류인데 괴물은 수중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소리를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사자 소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된 거고, 그때 괴물에서는 동물로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서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코를 골아요. 괴물이. 근데 제가 바다사자 엉덩이 땜서도 코골아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달수 씨라는 배우를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오달수 씨가 코 고는 소리, 오바이트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타면서 쓰러지는 그 괴물의 소리. 공감독님이 저한테 나도 희생자야, 나 불쌍히 여겨줘, 이런 감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옥자 때도 이전 씨 배우의 호흡으로서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에 동물 소리를 섞은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섞은 거예요. 샘플을 들려드려 보면 이제 무슨 소리인 것 같으세요? 무슨 소리인 것 같으세요? 이게 베이비 크리퍼에 사용된 알파카 소리예요. 알파카가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이런 게 다 알파카 소리죠. 아프리카 코끼리 호흡 소리, 배에서 울리는 소리. 이게 또 큰 마마 크리퍼에도 들어간 거고요. 이 물개 소리입니다. 말하는 것 같죠? 이 물개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마 크리퍼 호흡의 코끼리 소리. 그 다음에 베이비 크리퍼가 비웃죠. 베이비 크리퍼가 비우는 소리죠. 맨 마지막에. 이거 하이에나 우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뭐든지 영화를 시작하게 될 때 사운드 이펙트와 관련된 사운드 디자인을 하면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내에서 빌드업을 해서 폴더 정리를 해야 되고 없으면 어떻게 하죠? 레코드와 마이크를 들고 채집하러 다녀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제 몸으로 너도 만들어야 되죠. 예전에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권상우 씨가 쌍절로 가지고 상대방 배우의 허벅지를 치는데 이 소리가 아무리 폴리해도 소리가 진짜 리얼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폴리 아티스트랑 저랑 합의하에 직장인 폭력을 예외한 채로 전방 허벅지에 쌍절을 진짜 쳤던 일화도 있어요. 그 소리가 정말로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맨 마지막 옥상 대기하시면서 권상우의 허벅지 때리는 소리. 그렇게 구축했는데 그럼 이 동물 소리를 가지고 봉준호 감독은 뭐라는 거냐면 말을 하잖아요. 이 영화에 보시면 마마 크리토가 말을 하죠. 그 통역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 소리를 가지고 제가 어떤 언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제가 녹음하는데. 대표님의 감사. 네, 지금 동영상 찍혀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록을 다 해요. 왜 나도 봉준호한테 내가 낸 목소리랑 생생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대표님의 음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절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녹음을 하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하면 DJ 할 때 플레이백으로 말하듯이 하는 그걸 아까 코끼리 소리와 아까 바다사자 소리를 두 개를 섞어요. 어떤 거? 제 목소리가 음절에 대한 길이와 피치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물개 소리가 그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리퍼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 촬영하기 전에. 그래서 촬영이 들어갔어요. 근데 컨펌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저랑 이제 컨펌을 하잖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컨펌하기 위해서 또 녹음을 해와요. 2번과 4번 카테고리는 좀 인간이 너무 많으려고 막 하는 거를 병적으로 느낌이 좀 나고 상대적으로 제 1, 3번이 더 됐습니다. 3번도 뒤에 짧게 연구 이게 뭐냐? 이 사람 음성 오면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촬영하다가 우리는 봉준호 감독은 카톡을 안 써요. 이 사람들 아이폰 유저고 저도 아이폰 메시지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폰 메시지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튼튼히 디자인해가지고 문자에다가 리스트를 쫙 올려줘요. 버전별로 마마 크리터 버전 올려주는데요. 뭐 이런 것들. 조코도 죽일 건가 뭐 이런 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목소리와 바다사의 목소리를 모핑해서 하나의 단어와 음절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지나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답변 줘요. 버전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된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틀었어요. 그러면 로봇 시스템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이건 버전이 프리에서 이루어지는 거. 프리에서 프리에서 그래서 저는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미리 이거를 한 거예요.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은 이미 저만 NDA 비밀 유지 협약서를 워너브라더스랑 맺은 거고 아직 저희 팀들은 시나리오도 아직 안 읽어본 상태고
그다음에 이 내용도 모르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후반 작업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크리처 사운드 디자인을 하기 위한 사람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여기 이제 에일린 호프만이라고 하는 영국 사운드 디자이너예요. 그래비티 하고 뭐 테넷도 하고 1917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고용을 해서 12주 동안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초벌 작업하는 세션을 주고 더 디벨롭을 시킨 거죠. 거기에 이 친구가 뭐 치타 소리도 넣고 뭐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사운드를 가지고 와서 저랑 봉준호 감독한테 컨펌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러면 왜 끝까지 못했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운영 자체를 미키 세븐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온전히 제가 이걸 하다 보면 거의 3개월, 4개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운영적인 방법이 슈퍼바이저로서 제가 운영적인 방법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 해외 사운드 디자이너와 협업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